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의 97조부터 4개의 조를 할애해가지고 헌법에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철저하게 유지돼야 될 조직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이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가장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권에 부역한 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절에 대한 평가를 후보자의 지위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어쨌거나 현재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고 감사원 내부의 사기도 저하되어서 자칫 역량의 소실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일이고 거기에 그동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낭비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소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그 부분부터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마치 저는 감사원의 그런 모습을 전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친위대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막 나가서 감사해버리고 그걸 수사 의뢰하고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이라고 하면 모두가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 백보양보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고 치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한계 같은 게 기존에는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그런데 저번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그냥 그렇게 했던 모습이 있어서 저는 그것 자체가 본래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외관 자체도 너무 감사원이 그동안 보여왔던 뭐랄까 점잖은 모습이랄까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 1심 판결이 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과정을 좀 보면 이게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는 사람이 TV보다 감사에 착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에요. 그런 보도 들으신 적 있죠? 네, 운영쇄신 TF에서도 이번에 그 부분 발표 과정에서 확인이 됐죠. 네, 확인이. 그래서 유병호가 2022년 6월 16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뒤에 감사원은 바로 다음 날 6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걸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407건의 포렌식이 감행됐고 그리고 감사원은 그래서 영장도 없이 마구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 규정만을 가지고 포렌식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에 응해라 해놓고 안 하면 감사방해라고 이렇게 겁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 진짜 본 감사를 담당한 김모 특별조사국 제1과장은 2022년 8월 부의사관으로 승진했고 그로부터 1년 만에 2023년 7월에 특별조사국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 국장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월성 원전 감사를 진행했던 인물로 일명 타이거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내용은 보고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을 입장은 아니어서요. 다만 운영쇄신 TF의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큰 줄거리는 알고 있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순차 기소되고 이후 60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2025년 12월 26일 사건 발생 5년 기소 3년 만에 1심 전원 다 무죄 선고됐어요. 그게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겁니다. 검찰이 25개에 걸쳐서 기소를 했고 그것의 바탕은 감사원의 감사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판결문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국정원에서 고발 취하했다는 기사가 떴고 일부 동료 의원께서 그 고발 취하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22년 6월 20일 날 검사 출신 감찰 심의관이 주도로 동해 서해 사건 등에 대해서 감찰 조사에 국정원에서 착수를 했어요. 이건 감사원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7월 6일에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저희 법사위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박지원 의원께서는 계속 사석에서도 그렇고 법사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즉시 삭제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첩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록에 그 국정원 서버에 남아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권에서 하니까 국정원에서 지금 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이게 명백하게 허위 사실로 국정원이 고발을 했다면 지금 고발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뭐 무슨 친고죄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 상태에서도 고발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고발했다면 국가기관이 그 고발을 취하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나름대로 신중한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짐작하는 정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현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3년간 감사원이 아주 무도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쿠데타로까지 이어진 시대였어요. 만약에 그때 그 정권이 그 대통령이 아무런 정치적 비전도 없고 정치적 어떤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고 지난 정권 죽이기에 올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에 따라 수사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감사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심사를 하든지 해서 명확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국가기관으로서?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고발을 취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의 어떤 의결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또 취지를 살려서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1분 주시면. 예, 1분. 그래서 이것들은 기존의 국가기관이 했던 일의 연속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년의 정권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었고 그 정권이 했던 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건 국가가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물론이고 감사원도 그 부분에서는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반드시 동의해 주시고 거기에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